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자 회원가입 하지 않았으면 회원가입도 해주시죠. 펜앤마이크와 함께 가주실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작을 이걸로 해보죠. 이란 리스크, 중동 리스크, 이게 국내 증시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들어갔죠.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면전 양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갈수록 커져갈 텐데 투자자가 경계해야 될 포인트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딱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그 유가랑 원달러 환율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면은 이란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뭐 오늘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방산주, 뭐 정유주 지금 국제유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5%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 것이며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지금 이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70% 그다음에 LNG 20%가량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란이 지금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리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저 화면에 나오지만 저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송량이 20-3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사우디 뭐 카타르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기서 공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협의 봉쇄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고 특히나 대부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뭐 이천에서 만들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화성이나 평택이나 뭐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수출을 하려면 보통 이제 비행기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비행기로 보내는 그 물류 이송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특히나 국제 유가 올라가면은 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사실 우리나라 휘발유라던가 경유 가격입니다. 물론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의 70%와 LNG 20%를 우리나라는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고 해서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가면은 역시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물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 실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기름값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물론 뭐 다들 전기차 많이 타시겠지만 전기차보다 아직도 내연기관 차들이 가장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올라가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봐야 될 거는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오늘 또 귀신같이 원달러 환율 또 1460원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네. 근데 어제 인천공항에서 그 환전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찍힌 금액 보고 전 놀랐습니다. 얼마였어요? 1,500원 넘게 찍혔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어디 보니까 1,510원 나오는 데도 있던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그러니까 이란이랑 이 전면전 시작하고 나서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는 그 원달러 환율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게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온 건데 인천공항에 찍힌 겁니다. 실제 환율 거래는 1,510원이군요. 네, 국민은행이고요. 저게 인천공항에서 어제 찍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환전하시잖아요. 환전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환전하는 금액은 1,500원이 이미 넘었다. 그러면 물론 시중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지만 저게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번 기회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론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달러 환율 1,460원은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은행 가서 환전하면 그 금액이 절대 환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환전할 때는 그거보다 은행에서 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만약에 공항 가시기 전에 시중 은행에서 환전을 해도 최소 지금 1,480원에서 90원 사이일 거고, 공항 가서 환전하면은 지금 이미 1,500원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달러 인덱스가 통화상으로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은 일단 안전자산부터 찾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제 니케이 지수랑 대만 지수도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코스피가 3%대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뭐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장기화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크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투자자들,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을 경계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어차피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그러면 뭘 중심으로 잡고 어떤 걸 중심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가랑 환율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뭐 방산이라던가 뭐 해운, 그다음에 정유 관련주들이 급등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따라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게 어제거든요. 니케이랑 대만은 어제 하락했는데 낙폭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오늘 국내 증시 하락하는 걸 봤을 때 당분간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쪽을 투자를 해야 되냐. 근데 뭐 지금 단순히 생각하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오늘 빠지니까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고점이 아닐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코스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당분간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지금 방산주를 사야 되냐, 뭐 원유 관련주를 사야 되냐,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갑자기 이란이 자 우리 이제 그만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일. 그러면 또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급하게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도 그냥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뭐 국제유가 관련주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 S-오일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아람코예요. 아람코가 63% 지분 가지고 있는 게 S-오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국제유가나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역시나 정유주들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유가 올라가면 해운주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해운주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배들이 돌아서 가야겠죠. 돌아서 가니까 운임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들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랑 이란의 전면전 때문에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유가는 또 급등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
또 유가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조선주들을 좀 많이 대체적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많이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 됐을 때 LNG를 계속 어쨌든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면 공급이 부족하게 버리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LNG 운반선에 대한 게 필요하겠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미리 좀 다양한 배들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NG 관련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가 유가 지금 100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2년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왜 물가가 올라가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라던가 이런 데서 석유를 태워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요. 천연가스를 태우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전력은 계속 부족하고 뭐 데이터 센터 뭐 AI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경기는 저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게 과거에 22년도에 저 부분 때문에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계속 급락했던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는 게 좋지만 이게 어떻게든 또 장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산업군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달러를 잘 버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앞서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달러 제일 많이 버는데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리스크가 되면서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에서 새만금 투자한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새만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여요. 이게 왜 강세를 보이냐?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신재생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재생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에서 또 새만금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쪽에서도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한 상황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할 때 굳이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침에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고점에서 자꾸 매수하려고 하지 마셔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현실화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최소한의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굳이 막 무리하게 막 빚내서 투자하고 레버리지 투자하고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조정 장세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오히려 또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제 사실은 전쟁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당연히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거라든가 환율이 급등하는 거라든가 유가가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고 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100조 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을 가동을 한다. 뭐 이런 입자가 나왔어요. 지금 기사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금융위원회에서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뭐 주가 지수 지금 방어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우리 이주호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이거는 딱 대놓고 지수를 방어하겠다라는
라는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 우리가 어제 쉬었잖아요. 네. 쉬었는데 이렇게 좀 꺼내 든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은 국제 유가도 오르고 원달러율도 오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뭐 외국인 자금이 추가 이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저거를 뭐 증시 방어한다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2월 달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랑 기관들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사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거를 외국인들 이탈을 막겠다라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을 사실은 잡기 위한 그런 약간 쇼맨십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지금 이게 맞긴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자금이 우리나라를 이탈을 하고 원달러는 올라가면 사실 안 좋아서 그러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이란과의 미국과의 이 전면전이 오래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저거를 증시만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꺼내야 될 카드는 사실 유류세 추가 뭐 인하라던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정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식시장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지수를 국내 증시가 무너지면은 연쇄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연쇄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거를 지금 100조 뭐 알파를 투입을 해가지고 증시를 안정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경기거든요. 물가거든요. 그럼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막을 수가 없다면 예를 들면은 유류세를 뭐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안정시키게 세금을 더 감면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왜 자꾸 주식시장만 자꾸 집중을 해가지고 안정시킨다.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크게 봤을 때는 시장이 방어가 돼야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역대급 랠리가 나왔고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뭐 시장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딱 내놔야 될 메시지는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체감되는 게 주유비 아닙니까? 네. 그 주유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유류세를 인하를 더 원래 인하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서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좀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목적 자체가 우리가 뭐 판단해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꺼내든 이유는 연쇄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단 지수 방어를 먼저 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판단이 옳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100조 투입해도 못 막아요.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도 시총이 2,000조입니다. 근데 거기가 1%씩만 빠져도 20조예요.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5%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2,000조인데 5% 빠지면 이미 100조예요. 그 100조 패닉셀이 나왔는데 저 100조를 가지고 부양한들 어떻게 시장 방어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미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내버려 두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이러한 불안감에 쌓였을 때 뭐 예를 들어 국민들이 조금 더 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할 수 있는 이런 방책들을 단기적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어떻게 그냥 생각하는 게 맨날 코스피 5천 6천 뭐 만 그다음은 뭐 코스닥 3천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역대급 랠리가 나오면서 이게 진짜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예. 지금 저거 얘기를 한 거예요. 100조 원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비축했던
기름을 좀 풀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쪽에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저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실제로 증시 방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KB금융이랑 우리금융이랑 좀 내용 보시면은 저게 어쨌든 뭐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가장 크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바로 기름값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먼저 좀 일단 임시방편이라도 그쪽을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지금 현 정권과 민주당은 뭐 사실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지수를 방어해서 뭐 좀 시장 조금만 빠진다고 한다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 꺼내가지고 또 개인들이 또 더 사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참 맞나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지금 이 하락에 뭐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빠진다고 해서 더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환율의 흐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실제로 이거를 얼마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월가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닷컴 버블급 광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옛날 거예요. 그 나왔던 2000년대에 나왔던 네. 닷컴 버블 그게 나왔네요. 그 2000년도 때 저도 그때 어려가지고 주식을 안 해서 네, 뭐 제가 직접 그 시장 안에서 겪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닷컴 버블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뭐 드라마에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때 코스닥이 엄청났어요. 저때 코스닥 2,700 돈이 갔거든요. 막 네. 이것저것 막 투자가 네. 막 돈들이 넘쳐났죠. 지금 그때랑 비슷했어요. 저때 IMF 끝나고 나서 유동성이 이제 확 들어올 때였거든요. 저때 이제 닷컴 버블 때 정말 코스닥 많이 올랐었고 그때 그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올렸던 거 그대로 다 빼고 다시 더 저점 깨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이러한 코스피에 대한 과매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뭐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뭐 지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다 판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진짜 뭐 저런 버블에 대한 것까지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투자를 하실 때 꼭 이러한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들까지도 다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열방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환율도 급등하는데 저렇게 100조 원 돈을 풀겠다고 하면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더 치솟게 돼 있네. 서민들 보통의 우리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좀 동생들은 더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더 만드네요. 자, 중동 정세에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관련된 방향성과 경계해야 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기본 포인트 그리고 100조 원을 풀겠다는 100조가 참 하얀 100조가 아니고 검은 1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품 100자가 되겠네요. 그 장면을 분석을 해주셨네요. 이주호 경제평론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